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리밍조이의 조이입니다. 저는 영어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영어 공부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한 거의 1년 동안 영상을 안 올린 것 같은데 뭔가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 동기부여가 되는 게 좀 없었어서, 그리고 제 인생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집중을 하지 못했는데 다시금 여러분들께 좀 공유드리고 싶은 그런 유익한 컨텐츠가 생겨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가 배너에도 말한 것처럼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영어 공부에 관련된 주제는 아니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90년대생으로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크고 중대한 결정 중에 하나였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집 사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은 저보다 어리신 분들과 그리고 저와 같은 연령대 분들께 이런 정보를 공유드리고 그리고 같이 좀 공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일단은 제가 최근에 집을 샀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집을 산다는 결정을 하게 될지 몰랐는데 집을 샀습니다. 이 집을 사면서 내가 느꼈던 모든 감정과 그리고 또 지식들을 다른 분들께 공유를 드리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90년대생 집 사기 입문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구매를 하면서 겪었던 그런 실무적인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처리했던 행정 처리 같은 거는 이 편에서 오피스텔 구매하기 편으로 따로 영상을 찍을 거고요. 오늘은 일단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는, 그리고 어떤 마음을 제가 가졌는지를 공유를 드리는 입문편인데요. 첫 번째 단계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집 사기 전에 저는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결혼을 할 때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 잘 살겠다라는 거를 파악을 해야지 이제 성공적인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저는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믿어가지고 사실 노력과 그리고 내 마음과 상관없이 운빨도 크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그래도 운에 이렇게 기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편인데, 이게 집 살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제가 사실 대구 사람이거든요. 티가 많이 안 나죠. 저보고 다들 너 사투리 되게 안 쓴다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가 대구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24살 때 처음 시작하면서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모님이랑 함께 사는 게 아니라서 실제로 월세를 산다거나, 그리고 맨 처음에 외국인들이랑 쉐어하우스, 영어 공부하려고 쉐어하우스 살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그렇게 제 집에 없다는 거를 마주를 하는 상황에 놓여졌던 것 같아요. 이게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에 제 그런 삶의 배경?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늘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만약 부모님이 이미 서울에 계시고 재산이 100억씩 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쉽게 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거 별로 고민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면 사실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원하는 지향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구매를 한 집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삶에서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를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의 얘기를 좀 예시로 들어서 말을 하자면은, 첫 번째로 그렇게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일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돈을 벌면 벌수록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또 제가 좋아하는 여행이나, 그리고 전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운동 배우는 거나 백패킹 장비 같은 거 사는데 돈을 쓰는 게 진짜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명품이나 좋은 옷들, 좋은 신발, 구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경험으로서 누리는 거를 되게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네? 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는 경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집과 관계없는 얘기같이 들리지만 사실 그게 제 코어인 것 같고, 저의 그런 기본적인 사고 패턴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중요하는 사람이라서 집을 살 때도 경기도 외곽이나 아니면 서울 외곽 쪽에서 좀 더 싼 집을 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서울에서 사는 게 좋거든요. 지방에서 상경에서 처음 살기 시작한 곳이 서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일하는 게 IT 쪽인데 미팅 같은 거 있을 때 강남이나 판교 쪽으로 갈 일도 많고, 그냥 처음 시작한, 어차피 내 집이 없는 거라면 서울에서 나는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서울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입장에서 집을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제 배경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지금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가정을 이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비혼주의나 결혼을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금 인터내셔널 에이지로 31살 그리고 한국 나이로 32살인데 결혼을 안 한 상태이니까 내가 굳이 아파트에 살아야 되나? 나는 그냥 서울에서 중심가에서 조금 내가 일하기 편한 곳에 재택을 하지만 그래도 미팅이 있으면 이동하기 쉬운 곳에 살고 싶고 뭐 내가 뭐 가고 싶은 곳들이 있거나 특히 저 한강에서 러닝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강은 또 잠원, 반포 쪽입니다. 그쪽에 러닝을 뭐 일주일에 두세 번 가다 보니까 좀 러닝을 좀 잘 할 수 있는 곳에 그냥 살고 싶다, 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저는 어떤 집을 살까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나 자신이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저는 알아야지 남편을 고르듯 집을 고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한 것처럼 경제적인 배경도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결국은 어떤 집을 사야 될지 또 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계로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뭐 나 자신을 알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돈이 없으면 내가 지금 라면을 먹고 싶어도 라면 못 사 먹는다. 그래서 집을 사는 것도 똑같아요. 라면을 사 먹는 거든 스테이크를 사 먹는 거든 옷을 사는 거든 우리가 돈을 주고 뭔가를 구매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 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돈을 마련하기라고 생각. 너무 뼈 때리는 얘기고 좀 희망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내가 내 스타일을 알잖아요. 나는 이 정도의 집에 살아야지 만족을 할 것 같다. 내 라이프 스타일에서 뭐 번화가에 안 살더라도 난 그냥 조용한 대단지 아파트에 살면서 가족들이랑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내가 얼마가 필요하겠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지금 수도권 집값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직장인들의 월급 대비 집값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실제로 저희가 돈을 근로소득으로 번 걸로 이 집값을 마련하기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긴 하잖아요. 평균 집값이 뭐 한 10억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해봤을 때 결국은 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랑 비슷한 나이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감히 뭐 이런 95년생인 제가 건방진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일단은 돈부터 벌어라, 그리고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라, 시드머니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집을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가 어떤 집을 사고 싶은지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 현실을 저희가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집에 살려면은 이 정도 돈이 필요하네? 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게 뭐 불가능해 보이긴 하죠, 요즘 집값을 생각하면은. 근데 그래도 그 불가능한 목표를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목표라면은 저는 노력을 해보는 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의 방향도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전업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나는 돈을 많이 벌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커리어로 진짜 승부를 봐서 뭐 몽을 많이 받는 직장이 되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사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1, 2, 3번 제외하고 아니면 뭐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다거나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진짜 재테크를 잘하는 게 아니면은 내 몸값을 높이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맞는 해결책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거 말고는 내가 시드를 이렇게 불릴 방법이 없고 너무 느려지다 보니까 몸값을 높이는 건데, 제가 솔직하게 어떻게 좀 돈을 제 나이 또래 평균보다는 그래도 시드머니를 좀 만들어서 집을 사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좀 남들보다 돈을 평균적인 돈보다 많이 벌기는 제가 벌었어요. 일단은 연봉이 처음부터 쭉 올라간 건 아니었고, 처음에는 진짜 낮은 연봉, 인턴으로 24살 때 시작했을 때 월에 한 200 받았나? 250 받았나? 그렇게 받았었는데 그걸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도 다른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할 때도 연봉이 막 진짜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대기업 다니는 분들에 비해서 정말 서울 생활하기 팍팍하다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저는 이거를 좀 이직을 하면서 점프를 해서 실질적으로 실수령 금액이 조금 더 과거에 비해서 처음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커지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영업직이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그래서 다른 직군에 비해서는 위에 대한 캡이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만큼 더 벌 수 있다는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돈을 많이는 정말 그게 애매모호한 단어이기 때문에 다른 제 주변 사람들 평균 직장인 연봉보다는 더 벌어가지고 공격적으로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는 액수가 커지니까 이렇게 커진다고 말한 것 자체가 너무, 제가 저보다 훨씬 잘 버는 분들도 많을 거고 크다라고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벌던 금액들보다 커졌을 때 제가 취미생활을 하고도 이게 남는 정도의 돈이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이 저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어리신 분들이라면 저는 영업하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요. 영업직 하면 그래도 돈 많이 버신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보다 훨씬 잘 버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좀 막간 영업직 홍보도 해보고 몸값을 키워라, 내 능력을 키워서 젊었을 때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그 재능과 그리고 적성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그거를 막 꼭 내가 몸값을 키워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것들, 뭐 영어 공부라던가 일을 할 때 전 스타트업에서도 일한 적이 많고 지금도 뭐 미국 회사지만 유니콘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 회사에 다니면서 책임감을 좀 많이 지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운도 좋았던 것 같은데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돈을 진짜 열심히 벌기 위해서 노력해라. 투자 공부를 하든 아니면 뭐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뭐 몸값을 키울 수 있는 내 실력을 기르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무조건 시드를 많이 모으세요.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당연히 집을 사는 건 좋죠. 왜냐면 이제 월세로 나가는 돈도 줄어들 거고 월세가 싼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세로 하는 게 또 부담스럽고 뭔가 전세 사기를 당할까? 이런 거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공간이 있다는 거는 뭐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진짜 필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거는 모두가 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과 실제로 그거를 가졌을 때 가지는 현실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제일 또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다들 나 내 집 하나 가지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거 과정에서 필요한 거는 그 사진에서 보이는 내 집을 가진 모습이 아니라 그 집을 가지기 위해서 진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집을 우리가 뭐 돈을 연예인들처럼 많이 벌어서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벌어가지고 한 번에 원금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보통 대출을 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대출을 끼는 순간 이제 그 말인즉슨 나는 매달 그 대출을 갚아나가야 된단 말이니까 과연 내가 진짜 대출을 갚는다는 부담 때문에 이직이나 퇴사가 어려워지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원한다는 거는 이게 좋아 보여서 가지는 게 아니라 이걸 가졌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도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정말 집을 원하는지도 저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제 스스로 물어봤을 때 나 좀 이제 원하는데? 라는 결론이 나오긴 했어요. 너무 여행을 좋아하고 살면서 올해는 아니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해외에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고 싶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만족하면서 한 2, 3년 하다 보니까 나 여기서 좀 계속 내 삶이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면은 나 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여기서 열심히 해도 되겠다. 지금 내 위치가 너무 좋다라는 판단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케이 빚을 시작을 해도 되겠다. 내가 한번 열심히 달려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정말 원하는가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뭔가 오늘 하는 얘기들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살만한 집인가는 당연히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집값이 올라가니까 뭐 지금 당연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떤 정부가 오는지에 따라서 이게 집값이 내렸을 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투자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실제로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좀 마인드셋을 이렇게 갖췄다고 하면은 그 다음 탭은 이제 조금 더 제가 오피스텔을 샀거든요. 그래서 왜 오피스텔을 샀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실제로 오피스텔을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피스텔 구매할 주의해야 될 점, 매매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들, 대출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음 영상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챗GPT한테 물어봐서 나오는 정답은 아닐 거예요. 집을 산다는 거는 뭐 시장의 가격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언제 사면 좋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저의 판단하에 선택을 한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런 경험들을 좀 진솔하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면은 그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올 한 해 제가 이제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한번 살아볼까라는 마음이 지금은 들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 또 사라질지 몰라요. 저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드는 이 시점에 이거를 좀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기록을 남기면은 이제 추후에 내가 이런 생각으로 좀 되게 열심히 살았네? 이런 생각을 했을 때도 있구나. 다 있고 뭐 흥청망청 살고 있지만 이럴 때도 있었네? 라는 걸 또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